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르신대학 수료한 걸 축하드립니다. 여러 개월 동안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 이렇게 수료하신 거 보니까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 수료식에서 끝나는 건데 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어서 저는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초고령 사회가 되어서 우리나라에 어떤 보건 문제가 있고 그리고 건강정진과 질병 예방에 어떻게 노력하면 될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이크. 선 조금 크게 해보세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평균 수명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났죠. 여기가 2011년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일본, 스위스, 스페인, 이태리, 룩셈부르크, 호주, 이스라엘, 노르웨이, 한국, 스웨덴입니다. 소위 말하는 선진국 유럽 국가들 다 있죠. 일본까지. 그런데 제일 위에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평균 수명이 제일 높은 나라. 일본이죠. 그런데 제일 밑이 한국입니다. 근데 기울기로 보세요. 수명이 늘어난 속도가 이 기울기인데 일본보다 한국이 더 기울기가 가파르잖아요. 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봤더니 우리나라보다 늘어난 게 스위스하고 일본밖에 없는데요. 그 차이가 84.1세하고 83.5세, 0.6세밖에 차이 안 납니다. 완전히 일본을 따라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초고령 사회가 됐다는 겁니다. 파란색이 상위 20%고 빨간색이 하위 20%입니다. 비만율도 하위가 높고 흡연율도 남자의 경우 하위가 높고 신체 활동 비실천율도 하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제 수준에 따라서 이 건강 수준도 달라지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서울시의 자치구가 몇 개 있습니까? 이제 어르신 대학 졸업하신 분 아셔야 됩니다. 서울시에 25개 구가 있습니다. 그 구별로 한번 비교를 했을 때 보면은 서초구가 건강 수명이 가장 높습니다. 아까 우리 83.1세라고 그랬죠. 근데 가장 건강 수준이 높은 서초구도 건강 수명은 73.0 있습니다. 즉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사이가 10년이 나는 거죠. 서초구에도. 그러면은 제일 낮은 게 이 금천구입니다. 금천구는 69.2세입니다. 그럼 83세에서 69세를 빼면은 14세, 16세가 되죠. 이렇게 차이가 큽니다. 즉 말하자면 그 금천구에 계시는 분은 굉장히 건강 수명이 짧아서 알아서 누워 계시는 기간이 길다. 이런 이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살률입니다. OECD 국가별로 자살률을 보면은 여기 아래 있는 쭉 OECD 국가들인데 그 중에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근데 OECD 평균이 10인데 인구 10만 명당 12명이 자살하는데 한국은 24.6으로 2배가 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노인 자살률도 한국이 다른 주요 선진국 OECD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특히 65세에서 74세, 75세 이상 이렇게 되고 연령군별로 보면은 맨 아래쪽이 65세에서 64세의 사망률 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70에 74세, 75세, 74세, 80세 이상 이렇게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률이 뚝뚝뚝 올라가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 자살률은 경제 불안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 빨간 선이 자살률인데요. 이게 쭉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가 푹 튀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게 IMF 사태가 되면서 푹 튀었습니다. 그다음에 좀 내려가는 듯 하다가 카드 대란이 오면서 뚝 뛰어버렸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또 뛰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금 낮아지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거죠. 지금 독거 가구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뭐 비록 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또 이제 가족 관계 이렇게 과거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대가족 제도에서 오순도순 이렇게 오래 살다가 요즘은 거의 다 이제 해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학이 발전하면서 포스트 제노믹 시대가 왔습니다. 즉 유전적인 사람의 모든 세포에 대한 유전 이 지도가 다 밝혀졌죠 이제. 그래서 어떤 유전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병이 생길 것이다. 대표적인 초창기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흑인 여자 배우인데요. 자기 어머니가 유방암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거 왔으니까 처음에는 이 유전자 지도를 하는 데가 뭐 수백만 원 이상 들었어요. 엄청 비쌌어요. 근데 이제 유명한 여배우니까 돈이 많았죠. 해봤더니 자기 유전자도 어머니와 똑같이 해서 유방암 걸릴 위험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나이도 많지 않은데 용감하게 예방 절제술을 하고 유방을 다 털어내버렸어요. 아예 암이 생길 소지가 없어버려요. 그렇게 이제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전과 만성질환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다. 타고나는 게 전부냐? 그거 아닙니다. 물론 타고난 가족력이나 유전이 영향을 미치지만 그거는 20%채 안 됩니다. 나머지는 환경입니다. 뭘 먹고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스트레스 얼마나 받느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만성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그걸 연구하는 게 뭐냐? 바로 역학 연구입니다. 제가 역학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역학을 하려면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서베이도 하고 조사를 하는데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유전적 감수성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 지도를 통해서 하는데 지금 그 유전자 검사 비용이 굉장히 떨어졌어. 이제는 10만 원대로 떨어졌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1916년, 즉 10년 전이죠. 2006년입니다. 10년 전에 유전체 변이 분석으로 약물 부작용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기사가 떴어요. 그 다음에 한국인 유전체 완벽하게 해독했다. 인종 간 유전자 차이를 규명했다. 이게 2006년에 나온 겁니다. 2016년, 지금 10년 전입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네트워크 분석을 해서 암 유발하는 유전자 예측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 이제 미리 자기의 가족력이 있다면은 이 검사를 해서 자기 자신도 그런 병을 건강 백세 시대가 아닙니다.